네. 자, 여러분 4월 30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두 분이 아직 입장이 좀 늦으신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76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유형상사입니다. 그래서 코드 3200번 유형상사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교재 준비하신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상사라는 회사는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T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실무 기능들, 그 실무 기능들 중에서도 주로 분계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어음 관련된 분계를 하다가 8월 3일까지 하고서 시간이 되어서 좀 끊었었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8월 4일, 5일, 6일 해서 어음 관련 분계를 3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음 관련 거래는 모두 6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겠네요. 예. 우리가 앞에서 375페이지에서 3가지 사례를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그렇다면 6가지 그 경우 중에서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관련 분계 연습은 여기 876쪽과 875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8월 4일 거 내용 보겠습니다.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 강릉 상사에서 받은 어음이 있는데 그 어음은 받으러음이겠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은 받으러음입니다. 그렇죠? 8월 4일이 만기일이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제시했다는 것은 은행에다가 지급할 것을 추심한 것이죠. 그랬더니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정 과목 여러분 2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과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 2개를 여기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 대변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차변 대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김민서 씨 계시죠? 네, 김민서 씨. 자, 8월 4일 거 차변 대변 한번 배치해 볼까요? 자,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었고 그 60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당좌예금 김민서 씨, 차변에 네. 받으러음일까요? 당좌예금일까요? 두 개가 다 자산인데, 두 개가 다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증가한 것이 차변에 와야 돼요. 받으러음도 자산이고 당좌예금도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당좌예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자, 그러면은 다음에 물어볼게요. 김영실 씨. 당좌예금 네. 당좌예금 그렇죠. 네. 당좌예금이 증가한 거니까 증가한 자산 차변에 오고 감소한 자산 대변에 가는 것입니다. 네. 차변, 대변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8월 4일 입력합시다. 8월 4일. 자, 8월 4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의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는 거고요. 적요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6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대변은 110번 받으러움이고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강릉상사가 되는 거죠. 강릉상사. 그리고 대변이 6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차변 당좌예금 600, 대변 받으러움 60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음 관련 거래는 마무리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무리가 뭐냐면은 어음 관련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 줄, 지급어음이면 지급어음 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 툭 칩니다. 그러면 아래에 받으러움 관리라는 창이 뜨게 되죠. 자, 여기 어음 상태에 지금 커서가 머물러 있는 것은 어음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할인이라는 것은 어음을 은행에다 매각하는 것인데 이건 할인이 아니라 어음이 정상적으로 만기가 되어서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4번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 4번 만기. 자, 만기된 어음이라는 것은 우리 받으러움 장부에 있는 어음이니까 장부에서 찾아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거나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F2를 누르면 이와 같이 강릉상사 8월 4일자 만기되는 어음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급어음이 만기가 될 때도 그렇고 받으러음이 만기가 될 때도 그렇고 만기는 어음 상태의 만기, 어음 번호에서 찾고 확인만 해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 중에서 만기 처리되는 어음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쉽게 낸 겁니다. 자,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원장에 반영이 되고 여기 있는 받으러움 관리한 것은 보조장부인 우리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기록의 장부가 기록이 되겠죠. 자, 받으러움의 만기 처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좌 예금에 들어온 것이 592만 원이 들어왔어요. 592만 원 이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은행에서 8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시켜 줬습니다. 그걸 우리가 추심료라고 한단 말이죠. 8만 원을 공제하고 입금시켰을 때 그 추심료는 김영실 씨 어디 계신가요? 저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네. 지금 들어오셨어도 요건 들으셨죠? 네. 자,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요. 600만 원짜리가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거래은행에 그걸 받아줄 것을 추심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8만 원은 수수료입니다 하고 592만 원을 입금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8만 원을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책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좀 했어요. 예,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아니면 그냥 한번 김영실 씨 개인적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이 8만 원을 뭘로 기록하는 게 좋을까요? 받으러움. 받으러움? 아니.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592만 원만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592만 원만 준 거예요. 8만 원은 수수료입니다 하고 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 8만 원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유리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유리 씨 어디 계신가요? 저요. 네. 저는 준비됐어요. 네. 뭘로 기록하면 될까요? 전에 배운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요. 어음을 은행에 할인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이거는 할인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만기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돈을 회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응? 추심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정 과목을 그 비용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에요. 맞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아니고 이거는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인데요. 여러분이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검색해 보면 수수료 비용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더 내려가 보면 900번대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김유리 씨 900번대를 써야 될까요? 800번대를 써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번대는 써본 적이 없고 800번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800번대 써야 됩니다. 900번대를 써본 적이 없을까요? 우리 써본 적이 있습니다.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은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공부하실 때 말이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 이것은 투자 활동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인 945번 수수료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이용한다. 네.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과 판매 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은 계정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거래는 수수료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이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 채권이었어요. 그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비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공제하는 수수료가.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은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투자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인 것이다. 네. 자, 이 문제에서는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수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추심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600만 원 고쳐놓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월 5일 문제 한번 보세요. 되게 깁니다. 이거 뭔가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할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자금이 회사가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돈을 빌리든지 아직 만기가 안 된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 가서 깡을 하든지. 예, 깡이라는 말은 좀 속어인데 네, 어음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700만 원짜리를 원래 지급기일이 9월 달인데 한 달 정도 만기가 한 달 정도 남은 것인데 이것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삼성지점에다가 할인을 하고 할인료 5만 원.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시고 매각으로 처리할 것. 네. 우리 시험에서 이제 어음 할인 시에는 할인율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항목이 있어요. 자금 관리할 때. 그거 항상 비워두시면 돼. 할인율 입력하라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할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음을 할인할 때 5만 원을 어떤 이자율을 적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채점하지 않으니까 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8월 5일 거래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8월 5일로 바꾸시고. 자, 여러분, 어음을 할인했어도 대변이 받으러음이 됩니다.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받으러음은 어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냐 이거죠. 충주 상사가 발행한 거니까 거래처는 충주 상사가 돼야 됩니다. 적요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금액이 700짜리죠. 700만 원 엔터. 자, 차변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할인료 5만 원 먼저 비용 처리할게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네, 아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김유리 씨가 얘기했죠. 그겁니다. 936번.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자,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방향치로 지나가시고 5만 원. 비용 발생. 자, 엔터 치시고 또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죠. 예, 그래서 차변이 102번 당좌 예금. 거래처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당좌 예금의 거래처는 언제나 은행으로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98,000번. 금액은 695만 원. 이렇게 하시고, 자, 어음 관련 거래는 꼭 뒷마무리를 한 번 더 합니다. 받으러옴 줄 클릭하시고 F3. 자, 밑에 받으러옴 관리예요. 어음 상태 할인. 네, 아까 조금 전에는 만기였고 지금은 할인이 맞습니다. 2번 할인은 전액 할인. 네, 6번 할인은 부분 할인인데 전액이라는 것은 700을 모두 매각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부분 할인이라는 것은 700 중에서 일부만을 할인했다는 것이죠. 부분 할인 문제 없습니다. 전액 할인만 나올 거예요. 엔터. 어음 번호는 우리가 할인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장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어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F2 또는 더블 클릭으로 어음을 검색합니다. 찾아줍니다. 선택해주면 돼요. 자, 할인은 더 입력할 것이 있어요. 엔터 치면 아래로 바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 할인 기관을 입력할 때는요, 그 밑에 메시지에 도움 코드 F2라고 되어 있죠. F2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나옵니다. 국민은행에 할인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서 엔터. 엔터 치면 지점에 갑니다. 문제 중에 지점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지점을 입력하시는데 나와 있네요. 삼성지점. 할인율은 생략. 엔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음 할인 시 이와 같이 분개하시고 밑에 자금 관리를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음 거래의 마지막 사례가 되겠네요. 6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8월 6일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경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이걸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그러죠. 배서하여 지급한 것을 배서양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돈으로 주지 못하고 우리가 보관 중인 받으러음으로 양도해가지고 지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받으러음은 경기상사가 발행한 어음이었습니다. 배서양도가 가장 틀릴 우려가 많은 거래입니다. 네, 배서양도 거래, 거래처에서 특히 잘 거래처를 헷갈리지 마시고 거래처를 잘 입력해야 돼요. 자, 배서양도도 받으러음이 대변에 가는 거래입니다. 만기도 받으러음이 대변, 할인도 받으러음이 대변, 배서양도도 받으러음이 대변. 예, 받으러음 대변 가는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8월 6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8월 6일 날짜로 바꾸시고. 자,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9분에서 4번, 110번 받으러음. 자, 여기서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드림인지 경기상사인지를 분명하게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김현지 씨 어디 계세요? 네, 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
둘 중에 하나예요. 드림인가요? 경기상사인가요? 예. 막 여러분 헷갈리죠? 드림인가요? 김현지 씨 드림인가요? 경기상사인가요? 말이 안 들리는데? 김현지 씨 말이? 마이크가 안 되나 봐. 마이크 켜져 있는데. 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뭐 여러분도 지금 주변에서 이 얘기하신 분이 두 패로 나누었어요. 드림이라고 하신 분도 일부 있었고 경기상사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경기상사죠. 경기상사. 받으러움은 우리가 받으러움은 항상 거래처가 누가 돼요?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됩니다. 네. 아 선생님 경기상사 아니요. 드림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드림으로 거래처를 넣는 경우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때 지급어음을 발행한다면 거래처가 드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회사가 약속한 어음이 아니라 경기상사가 약속한 약속어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처는요. 받으러움은 언제나 거래처가 누가 된다? 발행한 회사. 그래서 우리 여기서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기 때문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거래처에서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금액은 얼마예요? 400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차변. 자, 어음을 왜 드림에다가 주었느냐? 드림의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드림에다가 준 이유가 드림의 외상 매입 대금. 그래서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죠. 외상 매입금. 차변은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경기상사인가요? 드림인가요? 네. 드림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걸 보면은요. 아, 여기에서 많이들 헷갈리더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네? 받으러움의 거래처를 드림이라고 하진 않나.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다 거래처를 다 드림이라고 그래요. 받으러움도 드림, 외상매입금도 드림. 아닙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서 양도하는 분계는요. 거래처, 받으러움 거래처와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무조건 다르다. 예, 무조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언제나 발행한 회사를 기록한다. 어음을 발행한 회사. 받으러움은. 지급어음은요. 우리가 발행한 것이 지급어음이죠. 우리가 발행한 것은 우리 회사의 거래처. 예.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누릅니다. F3을 누르셔가지고 밑에 배서로 바꿔야 돼요. 어음 상태가 우리가 조금 전에 할인해봤고요. 그 전에 만기도 해봤죠. 이번에는 배서입니다. 배서는 3번. 어음 상태를 배서를 바꾸시고 배서하는 것도 우리 회사 받으러움 대장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음 번호에서는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선택.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다 입력됐지만 엔터 치면은 조금 전에 할인은 엔터 치면 할인 기관으로 커서가 넘어갔죠. 배서는 엔터 치면 지급처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급처라는 건 뭐냐면 경기상사가 발행한 이 어음을 어느 거래처에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드림이 되는 거죠. 드림에다 지급했다. 네, 거기서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서 드림이라는 거래처를 찾아줘야 됩니다. 네, 배서양도 복잡합니다. 거래처 관계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급처는 드림입니다. 밑에 이제 끝났어요.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배서양도 문제가 나오면 이 거래처 좀 신경 써야 된다. 자, 배서양도도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는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6가지 유형으로요, 어음 관련 거래를 연습을 마쳤습니다. 네. 자, 유형상사에서 특별히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으니까 어음 관련 거래가 연습이 덜 되신 분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뭐 제 거 동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재의 뒷부분에 보시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죠. 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하면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아주 개정 과목이 많다는 거죠. 20한 두세 가지가 될 거예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막 나오면 한 20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9월 1일부터 거래는요, 유형상사의 판매관리비를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 연습할 수 있는 분계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네, 굉장히 쉽습니다. 분계가 복잡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개정 과목을 뭘로 정리하느냐, 요것만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9월 1일 거래 볼게요. 재경팀의 박지은 사원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분계가 개정 과목 2개가 발견이 됩니다. 급여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과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이 여기서 확인이 되죠. 네. 그런데 급여를 우리가 지급할 때는 급여 하나, 보통예금 하나로 분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네, 이것이 말이죠. 여기 또 뭐가 고용보험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 됐거나 뭐 이 문제에서는 출제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원래 고용보험도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제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제액을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있어요. 회사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박지은 사원의 급여 150 중에서 이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공제액을 부채로 인식하죠. 부채로. 그래서 개정 과목은 이 공제액 개정 과목 하나가 더 분계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김혜련 씨 어디 계신가요? 네. 요 공제액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네? 네, 예수금. 네, 맞습니다. 예수금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예수금 부채니까 대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자산 감소 대변.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 네. 정리됐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1일. 일반 전표에 9월 1일. 자, 9월 1일 어떤 전표가 이미 입력된 게 하나 있네요. 3번 차변에 급여는 801번일 거예요. 네, 급여 검색해 보세요. 801번. 500번대 급여를 쓰면 안 됩니다. 500번대 급여는 생산부의 급여입니다. 자, 방향키로 지나가시고요. 150만원 엔터.
대변의 예수금. 자, 예수금을 먼저 안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서울은행 코드 반드시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정기와 보통이 있으니까 보통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가셔가지고 얼마? 128만 8천 원. 제가 왜 보통예금부터 먼저 입력했느냐? 예수금을 먼저 입력하려면 이걸 계산을 했어야 돼요. 더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예금은 거기 차인 지급액으로 책에 나와 있단 말이죠. 문제에. 그러면 그걸 먼저 입력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요만큼 현재 차이가 나 있다. 이게 공제액이죠. 이게 공제액. 이걸 예수금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 예수금은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방향키로 가시고 밑에 차액으로 보이는 21만 2천 원. 네. 그래서 이거 별건 아니지만 입력하는 순서를 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더하는 수고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잘 따라 하셨죠? 다음 두 번째 9월 2일 거 볼까요?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대금 21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랬어요. 네. 우리가 작업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 작업복을 사다가 주지 않겠죠? 작업복을 자기네 회사가 만들어서 줍니다. 네. 그럴 때는 또 분계 방법이 달라요. 제품이 복리후생비로 대체되는 그런 분계를 해야 되고, 지금 유형 상사는 여러분 무슨 회사인지 까먹으셨죠?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종업원들에게 주려면 사가지고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정 과목 두 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종업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때는 무슨 비용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요걸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학영 씨 어디 계세요? 네, 김학영 씨. 자, 종업원들에게 작업복을 구입해 주는 비용은 무슨 비용 처리하면 좋아요? 저는 복리후생비일 것 같아요. 예,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자, 김학영 씨,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가 계정 과목 뭘로 하죠? 미지급금이요. 예,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이건 다 맞은 겁니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로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2일. 자, 9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검색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거래처 채점하지 않습니다. 적여도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로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복리후생비 해놓고 전기요금 납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갈 때 말이 되는 적요가 복사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적요가 복사되면 안 되죠. 스페이스바로 지우겠습니다. 더존에서는 그 셀에 입력된 내용을 지울 때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방향키로 지나가는 겁니다. 위에 거 복사 안 하고 지나갈 때. 자, 차변의 금액은 12만 원. 21만 원. 21만 원. 자, 대변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 삼성카드. 삼성 99601 대변에 21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9월 3일 거래 또 볼까요? 간단한 거래네요. 산재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 뭐 최근에 뉴스거리로 뭐 보도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쳤다. 산재 사고라고 그러죠. 산재 사고. 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치료해야 되죠. 또 치료 끝나면 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네, 기업에서 보험을 들어주고요. 과거에는 저도 그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건전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공장에서 다치면은요 그걸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해주려고 그럴까 제가 뭐 알아보니까 이 보험 처리를 많이 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금년에 사고를 많이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납부할 보험료가 재계약할 때 부쩍 늘어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영자금도 힘들고 원가 절감도 필요하고 하니까 직원이 다치는 것을 가능하면 산재 처리 안 하고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산재보험료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산재보험료 부담할 각오를 해야 돼요. 사업가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산재보험료는 본인 부담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액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릴 뻔했네요. 저는 지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라. 자, 여러분 시험에서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교육훈련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훈련비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에서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하면 그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개정 과목을 콕 찍어줄 때는 그걸로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요 아무 말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맞는 거예요. 보험료로 처리 안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은 보험료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뭐냐? 차량 보험 가입한 거, 보험료. 건물 화재 보험. 이런 것이 보험료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산재는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대개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정리해요. 그래야 또 회사 입장에서도 더 티가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이런 걸 따질 때 복리후생비 1인당 복리후생비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가능한 더 많이 잡으면 외부 평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험료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9월 3일 출금전표 현금 납부했으니까 보험료 자, 보험료도 500, 600, 700, 800번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800번대 보험료 써야 됩니다. 500번대는 없습니다. 거래처 다 무시하시고 지나가가지고 12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수업 시작한 지 한 40분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녹화를 한번 끊겠습니다.